네, 안녕하세요. 구글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위성 영상 이미지 프로세싱 발표를 맡게 된 SPH 김도환 전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고 이번 프로젝트를 하게 된 배경과 목적, 방법, 학습 과정 및 결과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파이썬과 오픈CV를 이용한 딥러닝 영상 처리에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케라스,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기반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발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것 같이 텐서플로우 디벨로퍼 서티피케이트를 취득했고 관련해서 지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근무 중입니다. 네, 이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지금 뉴스페이스 시대에서 5G를 넘어선 6G 시대가 온다고 하죠. 누가 더 많이 인공위성을 더 쏘는지 경쟁을 하듯이 하고 있는데 블루 오리진을 비롯해서 스페이스X에서 많은 위성을 쏘아 올리는 이유가 인터넷 속도가 그만큼 더 닿지 않는 곳에까지 닿게 해주려고 지금 많은 항공우주 산업이 핵심적인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부상하고 2040년 전 세계 우주 경제 규모가 1조 5천억 달러고 우주 경제의 50%에서 70%는 위성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로부터 나오게 돼서 인공위성이 정말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하에서 인공위성이 촬영하는 영상인 쌀을 좀 더 연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쌀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마이크로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광학 센서와 달리 기상적 조건과 일조 현상 등에 관계없이 전천후로 지구 표면 탐사가 가능합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기상 조건에 구애받아서 구름이 끼어 있어서 지금 지형 지물들이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 영상 같은 경우에는 기상 조건에 관계없이 이렇게 인공위성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지형이든 다 볼 수가 있는데요. 인공위성에 달린 센티널-1에서 그런 사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신세틱 아퍼처 레이더라고 하는데요. 그 사 영상을 좀 더 살펴보면 사 영상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색상 정보가 없다는 건데요. A 지역 같은 경우에 사 영상을 보시고 또 B 지역도 보시고 C 지역도 봐도 모두 다 흑백 영상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흑백 영상이 한계점이 돼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칼라 영상으로 변환을 시켜서 좀 더 지형 지물에 대한 관찰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구글의 텐서플로우를 활용한 딥러닝 기반의 인공위성 영상 처리입니다. 사 영상을 RGB 색상을 가진 광학 영상으로 변환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가 가진 한계점을 극복해서 조금 더 지형 지물에 대한 관찰을 더 잘할 수 있고 또 기상 조건에 관계가 없다는 사의 그 장점을 고스란히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방법은 구글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딥러닝 기반 이미지 생성 모델인 DRIT++인데 이거는 Diverse Image to Image Translation via Disentangled Representations의 약자입니다. 이거를 활용해서 텐서플로우로 구현된 해당 알고리즘을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DRIT++ 같은 경우에는 텐서플로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라든가 이미지, 뉴럴 네트워크, 레이어스 등을 토대로 구현된 알고리즘입니다.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텐서플로우는 잘 아시다시피 구글에서 개발한 수치 계산과 대규모 머신러닝을 위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고요. 고나 C++ 자바도 지원하지만 그 중에서도 파이썬을 하이 레벨까지도 지원하는
아주 유명한 머신러닝 알고리즘 라이브러리입니다. 트리 플러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알고리즘이냐면 기본적으로 이미지 투 이미지라는 트랜슬레이션이라는 이미지 어떤 배경을 가진 이미지를 새로운 배경을 가진 이미지로 변환시키는 알고리즘입니다. 옆에 이제 제일 왼쪽에 고양이 그림이 있는데 고양이가 살짝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고 있었고 오른쪽에는 강아지가 고개를 우측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고양이 이미지를 가졌지만 강아지의 각도의 특성만을 이제 합성하기 위해서 이 드리 플러스 플러스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면 이 고양이가 왼쪽에 고개로 돌려가 있던 게 강아지 고개가 오른쪽에 돌려간 것처럼 유사하게 고개 각도가 변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아지도 고양이 얼굴 각도처럼 지금 강아지 각도가 오른쪽이었는데 왼쪽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에서 이미지로 변환을 하는데 다른 특성을 가진 이미지의 특성만을 뽑아내고 자기가 가진 고양이란 특성 그대로 유지하는 게 이 알고리즘의 특징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용하냐면 일단은 아까 고양이 대신에 흑백 이미지인 싸 영상을 넣습니다. 싸 영상의 원래 특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 밑에 들어가는 RGB 영상, 해당하는 옵티컬 RGB 영상, 무작위 RGB 영상입니다. 꼭 대응될 필요는 없고요. 이 영상이 들어가면은 이 영상의 칼라 특성만을 섞은 채로 다음과 같이 우측처럼 싸 영상에다가 칼라 영상이 입혀진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를 이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1번 과정이 이미지를 인코딩하는 과정인데 인코딩하는 거는 압축을 한다는 거로 이미지가 되게 예를 들어서 256by 256이라면은 되게 고차원인데 이 고차원 행렬을 저차원 벡터로 표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디코딩은 다시 그런 벡터를 디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쳐서 원래 이미지 차원으로 바꾸는 것을 디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싸 흑백 영상을 컬러를 가진 싸 영상으로 변환을 시키는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은 이 드리 플러스 플러스가 가진 특징을 다른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방법과 비교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클간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이 특성 X를 여기에다가 레이턴트 벡터로 표현을 하는데 레이턴트 벡터 같은 경우에는 잠재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인코딩 과정에서 이미지가 어떠한 벡터로 표현이 되는데 그런 인코딩한 저차원 레벨에 있는 그런 벡터들을 레이턴트 벡터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레이턴트 벡터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사이클 관계를 형성해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실행하는 거고요. 유닉 같은 경우에는 이게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공유를 해서 X와 Y의 특성이 그대로 공유가 됩니다. 근데 드리 플러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유닛과 다르게 특성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지만 어트리뷰트 그러니까 컨텐트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지만 어트리뷰트에 대해서는 말을 잘못했네요. 특성에 대해서는 각각에 대한 레이턴트 벡터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disentanglemen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레이턴트 벡터 간에 확실하게 좀 분리가 되도록 하게 하는 기법을 활용한 알고리즘입니다. 다음 학습 과정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습을 하기 위한 데이터셋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1m 해상도의 싸 이미지 우측에 보이듯이 나타납니다. 이게 6000 by 8000짜리 이미지고요. 여기서 원래 검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미지였는데 여기에서 전처리를 좀 했습니다.
시행한 전처리로는 민맥스 컨트라스트 스트레치와 감마 보정, 그 다음에 패치 크랍인데 패치 크랍을 이렇게 조금씩 512 by 512로 겹쳐서 10%씩 겹쳐서 자르면 이 큰 이미지를 작은 이미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이미지로 바꿔주는 이유는 학습에 좀 더 용이하기 위해서인데요. 6000 by 8000이 한꺼번에 이제 이미지로 올라가기가 GPU에 메모리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학습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해당하는 옵티컬 이미지는 이제 계절별로 산출했습니다. 계절별로 색깔이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봄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옵티컬 이미지가 있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성되고 가을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구글 어스 프로에서 직접 하나하나씩 다 캡처를 한 모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치 크랍을 해서 512 by 512로 동일한 크기로 구성을 합니다. 이제 데이터셋 준비가 끝났으면은 트레인 과정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코드에서 보시면 트레인 A가 이제 싸 영상의 도메인에 속하는 영상들이고요. 트레인 B가 옵티컬 이미지에 속하는 영상들입니다. 그 이미지들을 모아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텐트 X 이미지에서 U 이미지로 가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고양이를 보시면 이 고양이를 인코딩을 하고 특성이 지금 어트리뷰트가 인코딩이 됐습니다. 인코딩이 되면은 여기 컨텐트 A랑 어트리뷰트 A가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컨텐트 B와 어트리뷰트 B는 여기를 통과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고 이 컨텐트는 같이 공유를 하지만 각각의 특성을 교차해서 받으면은 디코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fake A, U라는 이미지가 생성되고 fake B가 생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디코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디코더는 세 번째는 컨텐트 A와 어트리뷰트 A가 동시에 들어가서 같은 특성과 같은 컨텐츠가 들어가기 때문에 리컨스트럭션, 그러니까 원래 이미지를 충실하게 다시 재구성했는지를 보는 그런 로스고요. 이런 로스를 통해서 좀 더 학습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의 랜덤한 특성 벡터와 콘텐츠 벡터를 X에서 인코딩을 하고 그 두 개를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디코딩을 시키면 어떠한 이미지가 나타나는데 그 이미지 사이에서 적대적 생성 신경망을 통한 adversarial loss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임의의 레이턴트 벡터와 여기에서 인코딩한 특성 벡터의 에런 레이턴트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과정에서 나오는 인코더와 여기에서 나오는 디코더인데요. 앞선 인코더 디코더 과정과 거의 유사하게 이 이미지가 이제 특성 벡터를 뱉어내고 산출해내고 그 다음에 콘텐츠 벡터를 산출해내고 콘텐츠 벡터는 이렇게 각자 교차해서 들어가게 되고 각 특성 벡터만을 디코더에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데 이 이미지가 원래 이미지와 지금 거의 같도록 유사하도록 L1 로스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Cycle Consistency라고 논문에서는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5번, 6번, 7번, 8번에 대해서 각각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가 실제일 확률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게 실제일수록 이 리얼 A 로짓이 확률값이 1에 가깝게 나타나고요. 마찬가지로 이 강아지 이미지가 실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실제 이미지일수록 확률값이 높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여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가짜 이미지가 가짜일 확률을 내뱉는데요. 진짜 이거는
존재하지 않지만 생성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게 가짜로 생성됐을 확률을 산출해내고 이것도 가짜로 산출할 확률을 생성해냅니다. 그 다음에 랜덤한 페이크가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페이크 A 로짓과 페이크 B 로짓을 계산을 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는 컨텐츠를 인코딩을 하면은 그 인코딩된 컨텐츠에 대해서 어퍼리서리얼 로스를 계산을 해서 적대적으로 서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요. 처음에 싸 영상이 제일 왼쪽과 같이 인풋으로 주어져 있었으면 이게 K가 1000번인데 10만 번 이터레이션 반복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씩 색상 영상이 좀 입혀지지만 아직 좀 덜 입혀진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30만 번을 반복했을 때는 조금 더 컬러 영상이 복원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56만 번 정도를 했을 때 이제 최적의 컬러 영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너레이터 로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감소를 하다가 56만 번을 기준으로 다시 올라가서 이미지가 더 퀄리티가 점점 더 나빠지는 걸 보아서 이 56만 번째의 이미지를 최적의 산출물로 삼았습니다. 계속해서 학습 결과를 보시면요. 싸 영상과 생성된 여름 영상 결과, 생성된 겨울 영상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옵티컬 영상 정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과 지금 생성된 여름 영상이 좀 다른 이유는 옵티컬 영상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촬영한 영상을 여기다가 캡처해서 넣었기 때문에 이 두 시기가 좀 달라서 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생성된 여름 영상과 생성된 겨울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드립++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여러 가지 특징들을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에서 멀티 도메인이라고 도메인이 여러 개 있는 특성을 산출할 수 있는 트랜슬레이션 방법으로서 여기에서는 특성이 총 3개로서 봄, 가을, 여름, 겨울 이렇게 3가지를 싸 영상이 인풋으로 지어지면은 변환을 할 수가 있어서 3가지를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싸 영상이 들어가면은 봄, 가을 영상과 여름 영상, 겨울 영상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상으로 참고 문헌은 여기 있는 Diverse Image to Image Translation via Disentangled Representation이라는 드립++ 논문을 참고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크기의 식별자를 적용한 사이클간을 이용한 다목적 실용성 5호 싸 영상의 색상 구형 방법을 참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한 코드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실행 환경은 우측에 있는 서버로서 우분투 환경에 RTX 3090,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 1.15, 사이파이 1.3 이런 식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